요상한 복함을 만지작거리는 한 여자. 아무리 흔들어도 자물쇠가 열리지 않자 결국 망치로 깨부수를 하는데 도대체 목함에 뭐가 들었길래? 이때 깜빡이는 전등. 그리고 이곳에선 갑자기 컵 속의 물이 얼어버리고 차가운 기운에 검은 손이 올라와 깍지를 끼더니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빨간 손이 뱀처럼 남자의 몸을 타고 올라와 그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오늘은 이러지 말지. 나 오전에 재판 있어. 이 끈적한 빨간 탕후루 손과 대화하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며칠 전 할 수 있어, 이용준. 시청에 새로 발령받은 구급 공무원 이홍조. 하지만 과거 신입 시절 실수로 감사과에 찔렀던 공 팀장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으로 발령받은 이용조입니다. 언젠가 꼭 한번 보게 될 기다. 네가 공무원 때려치기 전에. 잔뜩 쫄아있는 홍조. 내 그렇게 뒤끝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인사 좀 하고. 정말 그럴까요? 유 수장이에요. 소장입니다. 뭐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인사를 끝내고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가운데 드디어 점심시간. 이용주 주무관 점심 메뉴 정했나? 후보 1번 언니네 뚝불, 후보 2번 이서원 차돌짬뽕, 후보 3번 50년 전통 함흥냉면. 이용주 주무관은 뭐가 제일 땡기나? 함흥냉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50년 전통이니까. 좋았어. 그걸로 해. 네. 잘 먹고 와. 우리는 구내식당 갈 거니까. 뭐라고? 매일매일 뒤끝 장렬 공 팀장 녀석? 그럼 저도 구내식당 가겠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 함흥냉면 먹고 싶어하는 애를 구내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는 꼰대들이나 하는지. 젊은 애들 그렇게 홍밥 팀원들에게 봐. 왕따를 당한 점심시간 홍조는 결국 홍밥행이었죠. 그런데 이때 비담이다. 오늘도 스태프 장난 아니야. 근데 보좌관님 별명이 왜 비담이에요? 원주시청 비주얼 담당. 저만한 비주얼이 없잖아. 비담 보좌관 권재경이 쳐다보자 나 공연 끝까지 할 거야. 부끄러워 홍시가 된 홍조는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한편 이곳에선 공사 중 작업자의 추락사로 인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피고는 건설 현장 안전기준을 개무시한 하움건설 대표였고 이 정도면 1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에겐 유능한 변호사 장신유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신 사망한 박대호 씨의 부인을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무슨 이유로 불러낸 걸까요? 현장 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추락사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업 환경이 엉망이라고 남편이 그 현장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었겠죠. 아내가 추락사할 것을 강요해서. 술렁이는 재판장.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추락사가 아니라 추락사고를 강요하셨죠. 그럼 뭐 일부러 죽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지난 1월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죠? 희귀 케이스라 약물 치료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아들을 위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로프를 푼 것이었지만 몹시 운 나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장신유에 의해 모두 들통나 버렸죠. 하지만 대표 녀석은 싸가지 없는 망나니 같은 놈이었는데요. 이리 와봐. 현장 따라드리겠습니다. 대표를 말리던 한 변호사. 이제 내부에 CCTV 4대 있습니다. 거치시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다음 날 딸랑딸랑을 하러 갔으면 변호사 직함 떼고 딸랑딸랑을 하란 말이야. 다들 명심해. 최대 클라이언트이자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돈과 권력 앞에 휘둘리는 변호사 따위. 신유는 승소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변호사 일이 재미가 없는 걸까? 내 마음이 변한 걸까? 그렇게 변호사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 있을 무렵 또다시 빨간 탕후루 손이 뱀처럼 신유의 얼굴을 감싸오는데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건 맞는데 손은 좀 씻고 오는 게 어때? 피비린내 대신 비누향이 낫지 않겠어? 말은 여유로웠지만 신유는 이 저주스러운 환각과 지독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죠. 그날 밤 지옥으로 가는 남자 헬로입니다. 한 체험 유튜브가 흉가를 탐험하는데요. 작두칼.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하고 여기 뭐가 지나가. 뭐지? 급기야 횡설수설까지 하는데 이때 잘못 넘어져 작두칼에 사망합니다. 그 흉가 철거해달라고 민원 수십 번 넣었는데
시청으로 쫓아온 죽은 유튜버의 부모. 자식을 잃은 분노가 치밀자 그 흉가를 철거하라고 난리를 피우는데요. 보다 못해 홍조가 나서죠.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흉가 철거를 맡게 된 홍조. 사실 그 흉가는 오래된 신당이었습니다.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던 그때 그만 자빠져버린 홍조. 이때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남자는 장신우였죠. 정신이 혼미해진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죽기 전엔 꼭 잘생긴 남자와 한 번이라도.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그런데 그녀를 깨운 건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누워 있어? 신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신당 철거를 위해 땅 주인의 정보를 알아낸 홍조. 명문가의 어마어마한 땅 부자의 건설사 회장 아들이면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거지? 장신유라는 사람이? 혹시 반했나? 재수없어.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신유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손과 발의 감각 기능 상실. 언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치료는요? 유전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였죠. 신유는 이런 사실을 여친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 알아? 엄청 중요한 일은 나한테 말 안 하는 것 같아. 또다시 떨리는 오른손을 그는 감출 수밖에 없었죠. 얼마 후 장신유를 찾아가는 홍조. 그런데 뒤통수에 스산한 기운이. 아직은 안 돼요. 가고 싶지 않아. 비켜요. 내릴 거라. 사람이세요? 사실 장신유는 그 흉가 사당의 땅 주인이었고 홍조가 자빠졌던 날 그녀를 버려두고 간 것은 원래 그런 놈이었죠. 온주산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싫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거부하시면 행정대집행 개고장 날릴 수도 있어요. 개고장 나한테 날려도 소용없어요. 건축주한테 날려야지. 남의 사유지에 아무나 등산하라고 계단, 가로등, 운동시설 및 기타 등등을 설치한 거 불법인 거 알죠? 법자를 변호사 장신유는 조근조근 홍조를 뚝 패고 공팀장은 빨리 사당 철거를 하라고 윽박지르네요. 미쳐버리는 거죠. 한편 시청 앞에서는 시위가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에라 요거나 뭐라. 비단 보좌관 재경을 위해 한 몸 희생합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시고 시위하시고. 그래. 전 이만. 아우 부끄러워. 후다닥 튀어버려. 늦은 저녁 퇴근하던 홍조는 재경과 마주치는데 이름처럼 얼굴이 빨개진 홍조. 괜찮아요? 시도 때도 없이 빨개져요. 안면 홍조요. 아, 갱년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말지. 낮엔 왜 그랬어요? 혹시 염산이었으면 어쩌려고. 염산 던지고 그럴 분들 아니세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뭐야 스윗 다정. 그리고 철거 못해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요. 네. 혹시 재경도 홍조에게 관심 있나? 제가 철거 담당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철거라고 써 있어요. 네 얼굴에 낮에 개그.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내가 그쪽엔 재능이 없어서 조심해서 가요. 이 뻘쭘한 분위기. 하지만 귀여워. 좋텐다. 다음 날 신유를 또 찾아가는 홍조. 좋은 아침입니다. 나가요. 재수없어. 재수 없는 건 그쪽이죠. 난 성격이 좋은 편이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주로 먹무미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홍조는 불쌍가련 모드로. 저 시청으로 발령받고 계속 혼밥해요. 직장에서까지 혼밥하기 싫거든요. 왕따인 거 티날까 봐. 그냥 신우는 신당의 건축주 무당 은월이 있는 곳을 빨리 알려줘 버립니다. 어차피 소용없는 게 아니라 무당 은월 원주산에 있는 신당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신유는 곧장 은월 할매를 찾아가죠.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철거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러자 다가오는 할매. 네가 죽인 여자야. 네 뺨을 어루만지는 피가 묻은 손의 주인. 하지만 은월은 그 저주와 고통이 끝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침에 목함의 주인이 나타났어. 누군데요, 목함의 주인이? 선배님, 어디세요? 왜?
회식하러 갔다고 들어서요. 회식은 무슨? 야, 소주 렌tal 주세요. 혹시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왕따가 되어 홀로 남은 홍조는 울고 있었죠. 오는 겁니까? 돌아보니 장신유? 그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죠? 선물이 있어요. 바로 목함이었죠. 누가 그래요? 이 시꺼먼 미니 관짝 같은 게 내 거라고. 무녀, 은월이. 아, 그 귀여운 할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신윤복 그림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홀랑 낚여 집으로 목함을 들고 온 홍조. 진짜 신용복 그림 들어있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행복 회로와 달리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 않는 목함을 홍조는 망치로 후드러 깔 생각을 하는데요. 물리를 든 토르처럼 힘차게 망치를 들어보지만 불기력에 깜빡이는 전등.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홍조를 닥달하는 신유. 왜요? 목함 열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왜 아직 안 열었어요? 바빠서요. 아줌마, 그네 앉으면 안 돼요. 홍조는 아줌마라는 말이 기분 나빠 쌩까버리고 일이 많아서 아마 야근하게.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목함부터 열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부탁하는 사람치고 예의 밥 말아먹은 태도에 빡친 홍조. 반드시 오늘 중으로 목함을 열어주시고 전화도 주시옵소서. 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터이니. 그냥 끊어버리죠. 여보세요? 그러게, 거기 앉지 말라니까. 저 녀석 뭐야. 한편 신유를 찾아온 보좌관 재경. 스카우트하러 왔어. 시청 변호사로. 제 연봉이 얼만 줄은 아시고? 연봉은 적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수많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시청을 위해 일해보라는 제안이었죠. 그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움도 있습니까? 없을 리가. 그럼 콜.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보고 싶은 건 당신 얼굴이 아니에요. 목함이랑 영상통화 하시라고요. 자물쇠가 이 모양이야. 구멍이 없어. 그렇게 작은 자물쇠 하나를 못 열어요? 못 여니까 이러고 있지. 와, 안 열렸네? 기다려요. 열면 전화할 테니까.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아요. 집요한 신유에 질려버린 홍조. 결국 목함 여는 걸 포기하고 그냥 꽃받침으로 써버리죠. 다음날 로펌을 찾아온 하움건설 대표.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사과가 됐을까? 이건 사과가 아니라 미친 꼬장인데. 미안해. 진정한 사과 미안합니다. 개 같은 주사 진짜 수로와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응? 그래 시키야.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런데 야.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내가 로에나이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서.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한 말찍? 지금 뭐한 짓이야? 일개 변호사와 최대 클라이언트 둘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그렇게 신유는 당당하게 로펌을 떠났죠. 그날 밤 전등을 갈던 홍조.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 이때 비담 보좌관 재경이 나타나는데 나한테 맡기지. 당신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홍조의 상상이었습니다. 제발 와주면 안 돼요? 이 소리는 설마? 돌아보니 목함이 저절로 열려 있었죠. 그 시각 신유의 집. 넌 불치병이야. 나하고는 케이스가 달라. 쉬면서 결혼 준비나 해. 하지만 엄마는 결혼 닥달했어? 난 신유 보내고 싶지 않아. 신유는 이 유전병을 반드시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열렸다. 헐, 책이네요. 마력천자문. 뭐야, 마법책인가? 나도션의 무녀 앵초는? 앵초? 뭔가 이름이 신선한데? 아히나키 미한추 세고 급제 성취수. 하지만 쓸만한 건 안 보이는데요. 이때 이게 진짜 먹힌다면 재경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요거다. 다음날 출근하던 홍조. 헐, 또 장신유? 목함은 열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답부터. 목함 열었어요? 신유는 자신의 저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는 목함에 집요할 수밖에 없었죠.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그런데 이때
둘이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얼굴은 왜 그래요? 아, 멍이 심한데. 귀 뒤로 머리 넘기는 건 호감 표시. 쓸데없이 머리는 왜 귀뒤로 넘깁니까? 급히 눈을 부라리는 홍조. 올라가죠. 시청 변호사 오늘부터 1일. 그렇게 시청에서 일하게 된 신유는 홍조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앵초라는 무녀가 쓴 건데 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막 요래요래 하면 미인도 되고 아주도 낳는다네?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앵초는 실존 인물이었고 무녀 앵초를 죽인 건 장무진. 장씨? 그렇다면 혹시 장신우의 조상일까요? 신유는 더욱 그 책이 궁금해졌죠. 보고 싶어져서. 설마 홍조는 아니겠죠? 목함에 들어있는 그 주술서. 그럼 그렇지. 저 앞에서 세워주시면 돼요. 집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골목길로 올라가면 금방이에요. 차로 가면 더 걸려요. 그런데 책을 가지러 가는 홍조를 쫓아오는 술 취한 아저씨.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신유가 간단히 제압해버리고 멋있게 손을 내밀죠. 왜 따라왔어요? 지루해서. 그래도 좋다. 이제 이 손 놔도 되죠? 부끄러워 바로 손을 놔버립니다. 가로등이 저 지경이면 교체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요. 기다리래요. LED로 교체해준다고. 그럼 가족들한테 마중 나와달라 그러든가. 가족 없어요. 그녀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된 신유. 앞으로도 고장난 가로등 속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달릴 홍조가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주술서는 어쩌고 뭐하는 거죠? 이러다 감전되는 거 아니야? 장갑 꼈잖아요.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떨려오는 오른손. 그 아픈 척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요.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여친한테도 못한 말을 홍조에겐 쉽게 해버리네요. 주술서를 건네는 홍조. 거기엔 신병 주술,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주술. 신유는 이것이 자신이 저주받은 유전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 담긴 주술은 모두 당신이 가져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홍조를 왕따시킨 회식 자리. 그때 전화하는 거. 저도 끼워주십시오. 회식. 다들 깜짝 놀라고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공 팀장의 화가 풀릴까요? 앉아. 아이고 보좌관님.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갑자기 재경과 신유가 함께 나타나다니? 동료 여직원들이 재경에게 신나서 말을 거는 동안 홍조는 볼만 빨개져 있었죠. 술자리가 파하고 꼴레가 된 팀원들은 또다시 홍조만 떼놓고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이용주 씨, 헉 재경이다. 사돈 짓게 됐어요. 옷 나 때문에 엉망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건 설마? 홍조 씨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네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만 빨개지는 거예요. 허걱 말해버렸다. 방금 제가 한 말이 고백처럼 들렸을까요? 네, 나한텐 그렇게 들렸는데. 그럼 이제 사귀는 건가요? 보좌관님을 나도 이용주 씨 좋아해요. 정말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에요. 누구라도 나 때문에 옷을 망치면 선물을 할 거예요. 헐, 그래도 희망 고문 스타일은 아니네. 시원하게 뻥 차인 홍조. 그런데 그렇게 민망한 그녀 앞에 갑자기 신유가 나타나는데 이용조 씨는 아주 가볍고 사소한 친절에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충동적으로 고백하는 타입이라는 거. 나 아주 가볍고 사소한 친절해도 막 혼자 설레고 좋아하고 그래요. 아무도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니까. 됐어요?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던 그녀는 누군가의 작은 선물에도 마음이 확 가버리는 너무 순수한 금사빠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꿋꿋하게 도로 화단을 정리하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홍조. 이용조 주무관. 시름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일이 최고다. 이게 뭔 소리야? 시청한 모든 사람들이 홍조가 고백하다 차인 걸 알고 있었죠. 나 아니에요. 그럼 뭐 제가 말했겠어요? 보좌관님이 말했겠어요? 사진 각도상 그 자리에 또 누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애정성사술. 상대방의 사랑을 얻게 되는 주술. 홍조는 짝사랑하는 보좌관 재경의 사랑을 얻기 위해 드디어 주술서를 써먹게 되는데 이 장을 태워 섞어라. 그것은 단 한 번밖에 못 쓰는 방법. 그런데 그 시각 또다시 신유에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물. 그의 왼쪽 밤을 어루만지는 빨간 손.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JTBC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매력적인 주인공들의 조합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목함의 주인으로 철저히 봉인됐던 금서를 얻게 되는 말단 공무원 이홍조 역의 귀여운 로코 여정 조보아, 그 금서의 희생양이자 저주를 풀고자 하는 에이스 변호사 장신유 역은 만찢남 로운이 맡아 눈과 귀가 즐거운 극강의 비주얼과 환상 케미를 뽐냅니다. 거기에 영화 범죄도시의 막내 형사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 하준이 비주얼 담당 정책보좌관 권재경으로 예능에서 종횡무진했던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는 장신유의 여자친구 윤나연 역을 맡아 앞으로 또 어떤 줄거리를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키스 식스 센스, 보이스 3, 터널 등을 연출한 남기훈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력으로 인물들 간의 달콤 유쾌한 케미와 짜릿한 미스터리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열풍의 청춘 사극 백일의 낭고님을 집필한 노지설 작가의 설렘세포 자극하는 극강의 판타지 로맨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도시의 장첸, 키스 식스 센스의 차민호 역으로 인기를 끌었던 윤계상의 특별 출연으로 정말 볼거리가 가득한 작품이죠.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서로 얽히게 되는 두 남녀의 유쾌한 운명에 불강력적으로 끌리게 되는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갈수록 더욱 재밌어지는 이 연애는 불가항력 다음 편 리뷰로 빠르게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르르 카랑카랑.